안녕하세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팀장 최진훈입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하지만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봄과 함께 2021년 대덕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인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덕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대덕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돕고 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해서 주민의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방식은 단체별로 계획서를 통해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제안하시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시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결과 보고와 사례 공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즐겁고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사업 진행 일정 안내, 그리고 사업 추진 내용 안내, 신청 서류 작성 안내, 그리고 사업 참여 단체들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 설명 안내, 그리고 기타 안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 개요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사업 지역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대덕구 자원봉사 단체, 여기서 대덕구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면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덕구 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체가 지원을 하실 자격이 되시고요. 사업의 기간은 공모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올해 2021년 지원 규모는 11단체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 예산은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공고를 하고요. 저희가 공고 기간 내에 접수 기간이 있는데 접수 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와 그리고 복지, 안전 등을 포함한 자율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사업 진행 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공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 공고 기간 중에 3월 6일, 오늘 이걸 처음 보시고 있으실 날짜일 것 같은데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다 들으신 다음에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 동안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실 때는 다음에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 날 대덕구청 청년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꼭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온라인 설명회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다 수강을 하셔야 공모사업을 접수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참신한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 발표는 3월 25일 날 저희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블로그와 개별 유선 연락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 토요일 날 선정된 단체들 교육이 있는데요. 이때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이때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하고 모니터링 기간은 교부금이 지원된, 교부금은 아마 3월 말일 날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교부금 지원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업을 진행하시고 중간중간 저희도 모니터링을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9일까지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하시면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산 보고도 같이 하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의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한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 공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지금 듣고 계신 온라인 사업 설명회. 일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대덕구 자원봉사 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실 의사가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공모사업 개요, 신청서 작성 안내, 사업계획 및 예산 작성 안내 등이 될 거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신 후에 댓글로 꼭 출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하시면 거기 온라인 설명회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 영상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와 같이 꼭 필수 수강을 해주셔야 되는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들이 익숙해져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인원을 제한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고요. 대상은 사업 설명회,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수강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신청하시는 거고요. 신청 방법은 센터 메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 신청이라고 하셔서 안에다가 누구누구 참여를 하시는지를 쓰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때 다 오시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단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오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 실시는 2021년 3월 13일 10시부터 12시 대덕구청 청년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관을 빌린 이유는 넓은 곳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대관을 했으니까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소독을 잘 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라서 저희가 간식을 준비하지는 않으니까 마음만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교육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의 내용은 처음에 오시면 접수와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자원봉사 기획, 자원봉사를 기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분야별로 한 3개에서 4개 분야 저희가 강사분들을 섭외했고요. 그리고 그 분야별로 어떤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공모사업 접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접수는 기간은 3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19일날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상은 사업 설명회와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수강한 대덕구 자원봉사 단체 및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하시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방문 접수를 하시거나 이메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방을 하실 경우에는 주소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11층 그리고 이메일로 하실 경우에는 대덕2014@한메일.net에서 서류를 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내주시면 됩니다. 선정 결과 공고는 3월 25일 목요일 날 17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단체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방법은 저희가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또 개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단체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로 교육으로 이어지는데요.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봉사단체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토요일로 시간을 잡았고요. 10시부터 12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선정단체 그리고 단체별로 2명 이내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하게 하고요. 앞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회계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에 대한 정리로 결과 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정되신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가게 됩니다.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실 때 저희가 격려 방문도 드리고 또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도 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중요해서 결산 및 정산 보고가 있습니다. 10월까지 활동을 다 마치시고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주간 결산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로 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최대한 이메일보다는 오셔서 내셨을 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같이 검토도 한번 하고 가시면 좋아서 이메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일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그리고 자원봉사자날 행사 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도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신청 서류 작성 안내입니다.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3가지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체 소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덕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은 신청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인지 비영리 민간단체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 분야가 있는데 환경복지 안전 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 대응으로 하시게 되면 환경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복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해 보신 부분일 테라 복지를 하셔도 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주제다라고 하시면 자율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단체명에 단체명을 적으시고요. 회원수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회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자원봉사 단체들 같은 경우는 따로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주소 같은 경우는 대표자분의 주소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분의 성명, 전화, 이메일 기록을 하시고 보통 이제 단체들 보면은 대표자가 계시고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총무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업을 실제 담당하시는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업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뒤에 사업계획서에 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명을 잘 적어주시고 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으시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덕구 관내 취약계층 아니면 장애를 가진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봉사 인원은 실제로 이제 회원수가 다르게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니까 봉사는 몇 명 정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인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저희가 드리는 기간이 4월부터 교부금이 나오고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인데 그 안에 어느 기간에 하시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은 아마도 대덕구 관내가 되겠죠. 사업 내용은 계략적인 사업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다 적으시면 그걸 요약해서 몇 줄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공모사업 참여 여부는 요번에 신규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 참여해본 경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몇 회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은 저희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150만원을 넘어가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금액 밑에 자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에서는
신청 금액의 10%만큼의 자부담을 내서 같이 운영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은 150만 원을 신청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10%니까 15만 원이 될 거고 10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은 신청 금액이 150이고 자부담이 15만 원이라면 총 사업비는 두 가지를 더해서 16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단체명, 신청자명인 찍는 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써주시고 도장도 찍어주시거나 도장이 없으시면 사인을 해서 저희한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부분을 비워놓고 이제 제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사인을 하시고 스캔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어서 스캔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체 소개서인데요. 단체 소개서는 우리의 단체를 잘 소개하시면 되는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명과 설립 목적을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단체 연역, 언제 설립됐고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력 현황, 대표자와 회원수, 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작년에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 총액은 얼마였는데 회비가 얼마였고 혹시 수익 사업을 하시거나 기부금을 받으셨거나 각종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그게 몇 퍼센트씩 얼마고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주요 활동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 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계획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사업계획서인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단체명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안하시는 사업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이 2021 대덕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치 넘치는 사업명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들이 활동하려고 계획하신 사업에 이름을 잘 붙여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랑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내가 대덕구에 사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다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거고 활동 지역은 대덕구 안에서 12개 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인지 아니면 12개 동을 다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 사업 대상, 포괄적으로 적어주셨던 사업 대상을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우리 단체 원들끼리 모여서 한다 아니면 어디와 협력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추진 계획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에도 세부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자원봉사 워크숍을 듣고 신청은 언제고 이런 세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효과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적어주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은 앞에 적으셨던 것처럼 총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 금액과 자부담 금액 그리고 신청 예산에 보조금 금액을 적으시고 자체 부담에 자부담 예산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예산을 간단하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뒤에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예산 편성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예비비나 잡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산 항목에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선정이 되시게 되면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활동기간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에 해당에만 지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월이 넘어서 11월에 정산할 때 지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닐 때 중간중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는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수선비 그런 것들로는 하실 수가 없고요. 상근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시상을 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죠. 네,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꼭 체크카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현금을 하셔야 될 때는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과 계좌이체 거래는 또 안 됩니다. 네, 사업체와 계좌이체 거래만,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체와 계좌이체 거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회성 행사에 기념품을 맞춘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계좌이체를 하면 그거는 자부담 예산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강사료나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회의비 같은 경우, 회의비라고 하면 회의라고 이제 주로 식사를 하시는 데 쓰이게 되는데 그거는 사업비 전체 10%만 편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의 사업비를 받으시면 15만 원까지만 그 식대와 다가비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 처리 지침에 맞지 않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셨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산 편성 시에는 항목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해서 신청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은 10%만 산정을 하시면 되고 결과 보고하실 때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나 증빙 자료는 영수증과 영수증 사본, 집행 내역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자부담 집행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심사 및 평가에 반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체수수료 자부담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체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그걸 다시 통장에 입금하시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인데요. 그 예산 편성 항목을 쓰시는 데 있어요. 여기 구분, 항목, 기준 이렇게 되는데 구분은 주로 이제 진행비와 운영비로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항목이 있는데 이게 주로 예시 항목입니다. 주로 보면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사료를 쓰실 때가 있고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료,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로 들어가죠. 진행 물품, 행사를 위해서 소모하는 물품, 기념품 아니고 행사를 위해서 소모하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거의 쓰시는 게 드문데, 숙박비도 있고요. 운영비 안에 간담회라든가 평가회비라고 해서 식대나 다가비가 될 수 있는데요. 식대는 1인당 8,000원까지, 그리고 다가비는 1인당 4,000원까지만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지원액의 10% 이내로만 가능히 하니까 이거를 또 잊지 말고 예산을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 참여 시 필수 이행사항입니다.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온라인 설명회를 수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 기획 워크숍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후 선정단체 교육에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게 많죠. 네, 심사 후에 예산 및 사업계획 조정 컨설팅을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나갈 때 참여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변경 시에는 사전 논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먼저 쓰시고 이렇게 썼는데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쓰시기 전에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보고, 정산보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보조금 집행 기간이 4월부터 10월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지원 내역은 프로그램 진행비에 한한다는 거, 단체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당해년도 타기관 자원봉사 관련 공무사업 선정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다른 구에서 하는 공무사업에 선정이 되셨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당해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최소 4개월 이상 추진되는 경우에 하나며 일회성 나들이 행사 또는 단기 프로그램, 과다한 간담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꼭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중 현장 방문이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보고, 정산보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하고요. 허위사실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9일 18시, 오후 6시이고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셨을 때는 접수가 안 되는 거고요.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서류가 미비될 때는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3개 내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지원 단체 및 창의적인 사업 제안 단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문의는 636-0642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댓글로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